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생겼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 관련, 경제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가 지금 솔라나와 XRP죠.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또 반갑게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뵈면서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 중 하나이고요. 덧붙여서 알트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히 긁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시중에 많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알트코인 자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섹터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매매 외에도 에어드랍이나 뭐 디파이 같은 전략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모든 이 궁금증들을 책 한 권으로 녹여보자 라고 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알트코인 전에 읽어보시면은 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뭐 찌라시성의 기사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을 보면은 일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가 담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그런 소식들이 취임 시 거의 뭐 하루 이틀 전에 전해지니까 가격이 갑자기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니까 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로 또 급하게 또 올라타시고 다시 물리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겪고 나면은 매집의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행정명령이 발표되니까 우리가 이걸 기점으로 뭔가 크게 불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배팅을 하는 것들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 혹은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서 베팅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오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투자의 관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생겼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순위에 담기지 않았고 취임식 첫날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저명한 소식통들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중에서는 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 자산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는 SAB 1-to-1이라고 해서 이 규정 때문에 만약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도 이게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이 끝까지 이걸 해주지 않고 퇴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고, 트럼프는 그런 규정들, 암호화폐 발목 잡는 규정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분명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SEC의 어떤 규정들이 완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채굴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어떤 육성들, 그리고 채굴과 AI의 어떤 결합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뭐 완전히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취임 초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변수는 결국은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축할 것인가, 그 여부들이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요거는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현재 20만 개 내외 정도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이걸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100만 개를 갖다가 보유해가지고 5년 동안 20만 개씩 보유해서 2049년까지 보유하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반론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보유를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상승률이 25%만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 2049년까지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를 갖다가 34%에서 35%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 한번 보시면은,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인데 본인이 트럼프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고, 본인이 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분위기 상으로는 이것들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강조드리듯이 100만 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여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승인될 것인가? 요거는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에서 아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0일 내에 이 규정을 갖다가 이제 이걸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배팅한 사람들이 33%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즉 100일 내에 될 가능성은 33%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시에서 만약에 올해 전반을 두고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는 63%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내에 이것들이 통과될 가능성, 즉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을 모두 친가상화폐 인사로 채웠는데 향후 가상화폐 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퇴진을 했습니다. 정식 사임을 하고, 지금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SEC 위원 중에서 공화당에서 지명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이제는 위원장 대행이 됐습니다. 총 4명 중에 이제 1명이 이 마크 우에다가 된 건데,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크립토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서는 또 다른 이 SEC 의원입니다. 마크 우에다와 함께 이 공화당에서 지명한 또 하나의 의원이 헤스트 피어스라고 하는 의원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속칭 크립토맘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에 크립토를 너무 많이 챙겨주면서 이 크립토 엄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본인은 참고로 그 별명 되게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헤스트 피어스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게리 겐슬러의 행보에 대해서 헤스트 피어스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냐,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중요한 태스크포스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폴 애킨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청문회에 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원에서 이제 인준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정식적으로 등판하게 됐을 때 또 SEC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게리 겐슬러 시절에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집행 위주의 규제들이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사들이 친암호화폐로 바뀌는 것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SEC와 더불어서 CFTC라고 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주관하겠다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지금 최근에 로스틴 베넘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직무대행이 역시나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 관련, 경제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처의 이 장들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때가 중요한 또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던 당시가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게 작년에 두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면 올해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실렸는데 만약에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셀도 뉴스라고 해서 또 내려앉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지부진한 요인들에 의해서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기반이 마련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클 관점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시황을 통해서 온체인 지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표들을 봐도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들, 플랫폼이나 어떤 기관들, 의견들에 좀 공통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2017년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관들의 분석들이 2017년처럼 크게 갈 수 있는 모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즌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명령이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기대감에 못 미친다거나 우리 기대감 정도에 딱 맞춰지면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대감들을 충분하게 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기대감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이 어느 수준인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거시경제 이슈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지금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남아있는 주요 이슈가 일본 금리 발표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는 FOMC 미팅을 통해서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금리는 뭐 사실상 동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가봐도 99% 확률로 거의 뭐 확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확정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만들어주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해서 연준의 매파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나와서 금리 여러 번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 뭔가 트럼프 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연준도 드디어 이 파월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또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이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망들은 어쨌든 1월에는 그것들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관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좁은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아직까지 100K 위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 그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체질이 달라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다 소화를 해야지 이 좁은 변동성이 이제는 더 크게 확장이 되는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하방을 한번 크게 향할 수도 있고 상방을 향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방을 크게 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바이더딥 구간으로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서 만약에 자산을 던지고 나간다. 그거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대,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큰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패닉셀링 하시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을 얻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 채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아직까지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의 출처들은 어쨌든 완전히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출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 관계자들의 발언들부터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정되기 전 사항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어디론가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과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가 지금 솔라나와 XRP죠.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다른 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급등했던 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RP와 스텔라 루멘이나 뭐 헤데라, 뭐 아이오타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랜드도 있고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을 다 뽑아 보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에 별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이 유령 좀비 블록체인이란 겁니다. 그만큼 인기도 없고 시들시들하니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발 내러티브에 의해서 갑자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선택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들이 결제 기반이고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스위프트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건 어쨌든 미국 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미국에 중점을 둔 코인들은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의 어떤 상황이지만 거론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은 펀더멘털이 좋거나 내러티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지금 시즌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CBDC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선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 시중에 어떤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에게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어떤 점유율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은행들은 다른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 은행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사안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중앙은행에서 쏘아줘서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많이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이 어떤 자산 이동이 된지 다 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걸 환영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싫은 거죠. 왜냐하면 현금은 어쨌든 어떤 용도로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 컨트롤한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명히 개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CBDC를 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달러의 입지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은 달러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CBDC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걸 달러를 디지털화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조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방향성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콧 베센트 같은 이 재무장관 지명자죠.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CBDC 의미 없다. 이거 CBDC 왜 하냐. 똑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죠. CBDC 나오면 암호화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암호화폐는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CBDC의 도입을 반대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온체인에서 사용되는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온체인 상에서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고 많이 유통이 돼야지 이후에 이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이 산업이 확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패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달러 패깅을 하면서 발행이 된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부족해진, 최근에는 뭐 페트로 달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줄어들고 있는 달러의 입지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에서는 웬만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국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체인 세상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면은 이 미국이 뭔가 이 달러의 상승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답이 나오는 거죠. CBDC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USDT와 USDC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USDC가 미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그런 논쟁들이 2022년에서 2023년에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카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 USDT의 입지가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또 리플의 아델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이번 시즌에 좀 흥미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